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수많은 정황 증거를 내놓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나서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의혹 검증에 나섰지만 국정원이 협조할지 여부도 알 수 없고 협조한다 하더라도 검증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거의 예를 들자면 하루치 로그 파일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로그 파일이 만약에 그 2012년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 테스트 기간부터 로그 파일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거의 한 달 정도 분석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감염유도 사이트들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추정돼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데브렌젤 1004라는 아이디를 통해 연결이 되던 한 블로그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삭제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오늘의 TV, 영화천국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국정원 측은 데브렌젤이라는 아이디와 해당 블로그 모두 국정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데브렌젤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이메일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 사용 정보를 주고받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무관하다라는 국정원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국정원장을 현재 지금 고발을 준비 중인 그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을 준비 중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국내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주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자체가 여야가 합심해서 아니면 정부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라든지 국민을 감시했다는 것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이나 국정원은 대북용이었다, 연구용이었다, 국민에 대한 사찰은 당연히 없었다, 안보를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 들여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데 이대로 간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좀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조인들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더 할 것이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감청 설비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시연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내가 누군가와 통화했던 기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나의 위치,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통화하고 있으면 그 실시간 녹음까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청이랑은 다르죠. 당연히 우리 법도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좀 논박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이 해킹 프로그램이 어쨌든 악성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보통신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달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사 목적으로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달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고, 그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가도 처벌을 받죠. 정보 수집을 해간다든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성명에도 나왔지만 이제 특검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이 제대로만 해주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사안임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상설특검 이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국민 전체의 정보인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한나라의 정보기관이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감청이나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건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나 여당도 특검에 협조를 해주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명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사실은 바랄 게 없겠지만 특검 자체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시간과의 싸움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죠. 그 정치권에서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전현직 국정원장이 해명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오전 어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킹팀 직원이 쓴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이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국제적 해킹을 추적하는 시티즌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에서 이탈리아의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8일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 시티즌랩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 메일을 보면 한국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국정원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해킹팀 간의 오간, 이메일을 살펴보면 시니어 매니지먼트라는 직책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직책을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하고 그중 하나는 국정원장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는 전부 알파벳 소문자로만 표기된 것이고, 다른 표기는 두 단어 중 처음에 오는 알파벳인 시니어의 S와 매니지먼트의 M을 대문자로 표기한 방식입니다. 이 중에 대문자가 들어간 표기법이 최고 책임자, 당시 원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소문자,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소문자로 쓰면은 뭐 고위급 정도, 회사로 치면 임원 정도가 되겠죠. 임원, 예. 근데 대문자 S에다가 대문자 M을 써서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여러 번 그 전에도 나오는데, 예. 그 구절에서만은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건 한 사람이죠. 원장이다. 시니어는 또한 남재준 전 원장뿐 아니라 후임 국정원장들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은필 기자 고생했습니다.